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또 퀀트 베이식 시간이 왔습니다. 리밸런싱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리밸런싱 스페셜을 한번 찍어봅니다. 그거 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솔직히 리밸런싱 하기 귀찮고 하기 싫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주식 50%, 채권 50%를 투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1억을 가지고 5천만 원, 5천만 원 갖다 넣었어요. 근데 시간이 막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를 들면 주식이 이제 빡 올라가는데 채권은 빡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한 3년 후에 가보니까 내 돈이 1억에서 2억이 돼 있는데 뭐 그 중에 예를 들면 1억 8천은 주식이고 2천만 채권이에요. 그럼 이제 9대 1이잖아. 9대 1. 근데 내가 원했던 건 5대 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트폴리오가 처음에는 50대 50 포트폴리오였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 90%, 채권 10% 포트폴리오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50대 50을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채권을 사서 다시 5대 5로 맞춰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개별주를 10개를 샀어요. 그래서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1억을 들어갔어.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 10개 중에서 한 놈이 막 엄청 잘 나가요. 그래서 100배 올랐어요. 100배. 나머지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은 한 이제 5년 만에 이제 얘가 100배 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 그러면 5년 후에는 포트폴리오를 까보면은 요 한 주식의 비중이 막 98%고 나머지 9개가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내가 가진 게 100배 오르다는 건 바람직한데 그러면 사실 이게 10개 포트폴리오가 아니잖아요. 이제 한 개로 그냥 이제 다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포트폴리오가 한 주식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얘네들을 좀 팔아가지고 딴 애들을 사서 이제 비중을 맞춰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성장주를 사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식이 한국에 2,000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성장이 높았던 20개 종목을 사게 될 거거든요. 10개, 20개 종목을 사게 되는데 근데 다음 분기가 오면은 그 주식들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장주를 사고 싶기 때문에 기존 성장주를 팔고 새로운 성장주를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것도 다 리밸런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컨대 제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에 지금 그 학생들이 2,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가장 수학을 잘하는 20명을 수학 올림피아드에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수학 시험을 보게 만들겠죠. 그럼 거기서 1위부터 20위를 뽑아가지고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여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3개월 후에 또 다른 이제 올림피아드 어떤 대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시험을 볼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1위에서 20위 받은 애들이 이제 좀 몰락하고 다른 애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른 애들을 데리고 그 대회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제가 손으로 매매할 때는 이거를 직접 사고 파는 게 매우 귀찮기 때문에 그냥 진짜 1년에 2번만 했어요. 10월 말에 들어갔다가 4월 말에 빠지고 이제 주식 비중 많이 줄이고 다시 그 다음 11월에 또 들어가고 그래서 10월 4월 10월 4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10월 말 4월 말 10월 말 4월 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자동 매매가 나온 후에는 월별 리밸런싱도 별로 번거롭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퀀터스에서 자동 매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주로 리밸런싱 하는데 저도 그래서 최근에는 월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월별로 하는 건 큰 단점이 하나 있죠. 거래 비용이 좀 높다라는 거죠.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귀찮다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퀀터스가 알아서 해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도 대부분 월별 리밸런싱을 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 전략에서 수익률이 좀 더 그 분기나 반기 리밸런싱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거래 비용을 제하하고도요. 예, 그래서 사실 월별 리밸런싱이 수익 차원에서는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는데 자동 매매가 들어와서 지금은 주로 월별 리밸런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0개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한 달 후에 리밸런싱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보면은 12개는 막 수익이 났어요. 8개는 이제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12개는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쉬운데, 8개는 손실 내기 괜히 아까우니까, 얘네들은 좀 더 보유하고 가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퀀트 전략 전부 다 망가집니다. 그거는 퀀트 전략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냥 네 전략이지. 근데 네 전략인데 나쁜 전략이야.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퀀트를 하는 이유는 그 퀀트를 해서 그 퀀트 전략에 백테스트 수익률 비슷한 높은 고수익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은 그 전략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이 하는 것처럼 12개 그거는 팔고 8개는 좀 더 냅둬보자 하는 전략은 더 이상 퀀트 전략이 아니고 이 이상한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월별 리밸런싱 시기가 오면은 그 20개 종목을 그냥 다 기기적으로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번 달에 20개 종목이 지난달 20개랑 겹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게 애들만 킵하고 나머지 애들은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것도 답변은 똑같습니다. 얘가 그냥 엄청나게 오르든 엄청나게 내리든 상관없이 그 월별 리밸런스 시기가 오면은 그냥 그때 그 종목을 교체해주면은 됩니다. 근데 종목을 뽑았을 때 종목이 지난달과 똑같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보유를 하는 거죠. 근데 제 통상적으로 리밸런싱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교체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이라고 뭐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어차피 지금 내가 가진 기존 20개 주식을 다른 주식 20개 종목으로 갈아 끼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존 종목은 일단 파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이 되겠죠. 근데 그 수익 실현을 한다는 게 그 주식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든지 뭐 차를 산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곧바로 다른 20개 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 실현을 곧바로 하고 다음 주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사실 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했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1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주 쉽게 10개 포트폴리오라고 할게요. 그럼 한 주식에 1,000만 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내 포트폴리오가 2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0개 포트폴리오일 경우에는 한 주식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한 달 전에 1,000만 원으로 산 이제 그 주식이 이러면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5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어치를 더 사면 되고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샀는데 얘가 3,000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지금 2억 포트폴리오에서 얘 비중이 2,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팔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시면 돼요.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ETF를 사야 되는 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룰대로 ETF를 사고 팔면 되는데 그 어떤 달에는 그냥 그 ETF를 보유하고 유지하라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고요. 전략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들은 좀 ETF를 많이 사고 파는 편이고 어떤 전략들은 좀 덜 사고 파는 편인데 어쨌든 그 룰대로 이 ETF에 투자해라는 것이 지난달과 똑같으면은 그냥 그 ETF를 보유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됩니다. 근데 이 ETF를 교체라고 나올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듀얼 모멘텀 같은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파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음 달에는 이화로 갈아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스파이 ETF를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화를 사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화를 샀어. 근데 그 다음 달에 그 듀얼 모멘텀 전략이 말하는 게 이화를 계속 보유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럼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화라는 ETF를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그 리밸런싱에 대해서 질문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거를 다 들으셨는데도 아직도 헷갈려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될수록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